가계비 또 사상 최대, 한국 신용 등급 강등.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가계빚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2025년 1분기 1928조 7천억 원이에요. 2024년에 1925조 9천억 원이었잖아요. 진짜 많이 늘죠. 눈으로 보더라도요, 적어도 2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2조 8천억 원. 굉장히 많이 늘었죠. 늘어나는 속도도 빠릅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0.2% 늘어났는데 2023년에 1.0%, 작년에는 2.1%, 올해는 2.2% 수준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계빚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 1536조 7천억 원이 2024년 기준으로 1925조 9천억 원, 6년 사이에 25.4%가 늘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390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와, 사상 최고거든요. 이게 사상 최고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빚을 내더라도 여러분, 이게 생산적인 데 쓰이면 빚을 내는 게 오히려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과연 생산적으로 쓰이느냐, 그걸 봐야 돼요. 일단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당연히 사상 최대입니다. 1810조 3천억 원입니다. 굉장하죠.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도 2.5% 증가했고요. 증가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2018년에 1446조 6천억 원이 1810조 3천억까지 늘었거든요. 6년 사이에 24.9% 늘었습니다. 360조 4천억 원. 자, 그러면 가계대출이 말입니다, 생산적인 곳에 만약에 쓰였다면 좋은데 사실은 생산적인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집 사는 데 쓰입니다. 집 사는 데. 주택담보대출이 월등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전년 대비 증가액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2025년 1분기 9조 7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입니다. 1133조 5천억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야, 이게 진짜 장난 아니죠. 시장에서 진짜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이건데 장난 아니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요. 이게 2023년 3분기에 보면 17조 3천억 원이 늘어났던 적도 있고요. 2024년 3분기가 19조 4천억 원이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또 많이 늘어나요. 그때 집값들 다 올랐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가계부채가 많은데 그중에 가계대출도 많아요. 그중에 주택담보대출이 많다. 돈이 묶이는 거예요. 생산적인데 안 써져요. 생산적인데 써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판매 신용 이런 게 좀 팍팍 늘어나 줘야 되거든요.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판매 신용이라는 것은 카드 우리가 긁으면 바로 이제 현금이 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할부도 하는 게 있고요. 또 다음 달에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게 감안을 하면 이게 판매 신용인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말이 안 늘어. 이런 거 늘어도 되거든요. 예, 2018년 90조 2천억 원이 2024년에 120조 4천억 원. 3년 사이에 33.4% 늘었다. 30조 1천억 원이 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말입니다, 카드값을 못 갚으면 이게 다 빚으로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게 좀 생산적이다. 뭔가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늘어나는 것보다가 어쩌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 뭐 금액이 많은 거죠.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 제가 보는 거는요. 판매 신용은 그래도 규모가 적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죠. 1133조 5천억 원이니까. 여기에 가계대출이 1810조 3천억 원. 다 합치면 1928조 7천억 원. 괜찮을까요? 가계신용이 괜찮을까요? 저는 이거 괜찮지 않다예요. 왜 괜찮지 않다냐.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다.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그리고 가계부채다. 그중에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것 같다. 관리재정수지, 살림살이가 1년에 100조씩 적자가 나니까 이거 큰 문제 아니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가 넘어섰잖아요. 일반적으로 GDP 국내 총생산을 말하거든요.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말하는데 이것에 80%가 넘으면 소비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는요. 80%가 넘습니다. 90%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소비를 안 하면 경제는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진다는 이야기. 저성장의 기반이 길어진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실제로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3대 평가기관 S&P나 무디스나 피치에서는 대한민국 부채, 국가부채도 문제, 가계부채도 문제, 기업부채도 문제, 신용등급 하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S&P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맨 위가 AAA예요. 대한민국은 AA니까. 위에서 세 번째.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에서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금 피치는 네 번째죠. 무디스가 세 번째고 S&P도 세 번째고요. 그런데 이거 피치는 한 단계 더 내려서 위에서 다섯 번째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무디스는 한 단계 내려서 네 번째, S&P도 네 번째. 저는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올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빨리 올 수 있을 거라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가 됐다는 것. 그것도 GDP 대비해서 90%가 넘어섰다는 것. 이것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진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80%만 넘어서도 소비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경제의 타격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0%예요. 게다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이 말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쪼그라들어서 저성장이 길어지면서 언젠가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도 올 수 있다는 뜻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진짜 안타까운 게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질지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겁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 더 잘할 겁니다.